진퇴양난에 빠진 K반도체는 사실상 고립무원 상태입니다. 각국에서는 보조금을 뿌리며 기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인재까지 데려오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한국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R&D 예산을 오히려 4조 6천억 원이나 감축시켰고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600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 예산 지원 정책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엄연한 한국의 기간 산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무능함이 보이는 말장난은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산업과 그 육성책인 R&D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인프라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열풍을 불고 있는 산업은 단연 AI입니다. 이제까지 대다수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AI라고는 음성이나 문자로 간단한 소통을 해 정보를 얻는 단순 챗봇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스스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하는 이른바 생성형 AI가 등장했습니다. 그 예가 바로 2023년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입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머지않아 모든 산업군에 AI 기술이 적용된다는 전망도 잇따르며 생성형 AI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AI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산업으로 AI 반도체가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빨리 개발하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까지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반도체 강국이라 불리며 명성을 떨쳤던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한 CPU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 초전력으로 처리하고 연산하여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병렬 방식으로 작동하는 GPU가 CPU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GPU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D램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린 고대역폭 메모리가 등장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 강세를 보여왔던 한국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AI 반도체 필수 품목인 HBM에 재빠르게 전환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한미반도체에서 2천억 원 넘게 HBM 필수 공정 장비를 사들이는 등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최근 HBM 5세대 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여 GPU로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해온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에 질세라 삼성은 D램을 8단 쌓은 SK의 HBM3E보다 집적도를 높여 12단으로 개발했고 올 상반기 중 8단과 12단 모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과 SK 모두 고객 맞춤형으로 메모리를 기획하고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능과 용량 및 특화 기능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뉘는 AI 시스템에 걸맞게 맞춤 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삼성은 메모리를 넘어 엔비디아처럼 AI 컴퓨팅을 위한 자체 칩 개발에도 나섰는데 지난 3월 19일 미국과 한국에 AGI 컴퓨팅 연구소를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거대 언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삼성의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적용하는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두고 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엄청난 성장 사이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이런 낙관적 전망이 무색하게 현재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은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직접 인텔 공장에 방문하여 19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인텔은 기존 공장 확장 및 신규 공장 건설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2022년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와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TSMC에 올해 각각 60억,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AI 공급망을 건설해 반도체 굴기를 이룩하겠다는 미국의 거대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하락해 유명무실화된 반도체 산업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2021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국가 성장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 공장을 규슈에 유치하도록 4,760억엔, 한화로 약 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TSMC는 제2 공장을 착공했고 제3공장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일본 기업 키옥시아의 경우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을 통해 1, 2위 시장 점유율을 지닌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제치고자 틈을 노리는 중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가격 조정 및 시세 편차가 심한 관계로 반드시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래한 AI 반도체 시대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선도하고 선점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은 순식간이기에 필수 불가결하게 메모리 반도체처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적으로도 봤을 때 한국 기업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전기와 용수가 충분히 공급돼야 하고 연구제조 인프라도 갖춰진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자본을 투자해야 할 한국 기업은 현재 각종 규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해 3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입법한 K-칩스법이 있지만 이는 시설 투자액의 15% 세액공제 지원 외에는 혜택이 거의 없었고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금년 말이면 시효가 끝납니다. 이런 와중에 기업은 극심한 인재 가뭄마저 겪고 있습니다. 적은 연봉을 받으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공계의 현실로 인해 이공계에 지원하는 청년들은 갈수록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은 반도체 선진국 한국의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인텔의 경우 한국의 파운드리 인재를, 마이크론은 HBM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최소 연봉 3, 4배에 자녀의 국제학교까지 보장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일본 채용 조건의 경우에는 한국의 석박사 엔지니어를 우선시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인재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삼성전자의 2022년 기준 이직률이 12.9%인데 파운드리 세계 1위를 달리는 TSMC의 이직률 6.7%와 비교할 때 약 2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업체 임직원들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한국 기업과의 인수합병이나 기술 이전 등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몰래 기술을 빼가기도 합니다. 참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K반도체는 사실상 고립무한 상태입니다. 각국에서는 보조금을 뿌리며 기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인재까지 데려오고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한국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과학기술 관련 인재 육성 및 배출을 위해 꼭 늘려야 할 R&D 예산을 오히려 4조 6천억 원이나 감축시켰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600조 원이 넘는 민간 투자 지원에 대해 말을 계속하지만 이처럼 재원 조달 계획이 없는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는 엄연히 한국의 기간 산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무능함이 보이는 말장난은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린 반도체 산업과 그 육성책인 R&D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인프라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 반도체 전쟁은 결코 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을 위시한 미국과 일본처럼 민관학을 포함한 나라 전체가 달려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실질적 지원을 포기하고 말만 하는데 각자 도생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지질학적, 기상학적 요소가 중요한 자원 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 환태평양 지진대에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의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폭설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반도체 공장이 멈추기라도 하면 단 며칠 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 기상이변에도 잘 대처할 수 있고 대만과 일본에 비하면 지진도 거의 없습니다.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강점으로 살려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AI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